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윤동현 법무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인 안경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안경재 변호사님과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주제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살면서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겠죠. 예,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도 하고, 제가 또 돈을 빌려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어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영희 변호사님. 네. 제가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돈을 좀 빌리고 싶어요. 네. 그럴 때 서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돈 빌려주기 싫은데요. 변호사님 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좋아요. 예, 좋아요. 괜찮아요. 방송에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 예, 드립 치세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대로 내보낼 거니까. 제가, 우리 안경재 변호사님한테 돈을 좀 빌리고 싶을 때, 예, 변호사님 같으면 어떤 좀 조치를 취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변호사니까 당연히 알아서 잘 조치를 하죠. 그럼 일반인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일반인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제가 실제로 했던 소송인데, 예. 그 돈 빌려준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됐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계좌에서, 그러니까 안경재 계좌에서 윤동현 계좌로 입금을 하고 나면서 그쵸. 그러면 뭐 돈 갔으니까 빌려준 거 증거 명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형님 제 계좌에 좀 이체 좀 시켜주면 안 돼요? 그럴까요? 네, 돈 빌려주세요. 일단 저 좀 벌게 해주세요 먼저. 아, 그래요? 네, 내가 한 10억 벌면 5억 빌려줄게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빌려준 입장에서 조금 찝찝하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자기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됐으니까 괜찮거니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돈을 안 갚으니까 돈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네. 이 소송을 이길까요, 질까요? 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자 그러면 증명된 거는 내 돈이 윤동현 법무사한테 간 거는 증명이 됐어요, 그죠? 맞아요. 이체 내역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돈이라는 거는 그냥 주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어떤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윤동현 법무사님이 이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그 대가로 뭐 법무사님 노력 정도 한 5억 원짜리 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안 그러는데 제가 안경재 변호사님이 딱 저한테 이체해줬잖아요. 그럼 제가 이러면 되겠네 나중에. 형님 옛날에 저한테 그냥 돈 쓰라고 주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되고 주장할 수 있지. 아니 뭐 변호사님이 뭐 이렇게 유튜브 찍는 거 우리 평생 찍어주기로 했고 그 대가로 5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돈이 간 사실이 증명된 거지 빌려준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빌려준 건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 이체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주제는 어떤 증거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얘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증거는 뭐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차용증. 뭐 윤동현이 안경재한테 5억 원을 빌렸다. 그래서 갚겠다. 이렇게 차용증을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돈을 형님한테 제가 한 10억 정도 빌릴 거잖아요. 그 정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안 되세요? 저 한 20억 벌게 해주면 10억 줄게요. 10억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하여튼 그러면 참 돈을 쓰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안 쓰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경우 수를 몇 개 생각할 수 있는데 차용증을 쓰면 일단은 증거는 되는데 문제는 법정에서 내가 그거 안 썼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필 필적 감정돼요. 필적 감정에서 100% 같을까요? 확인될까요? 그러게요. 왜냐면 필적 감정했는데 그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치. 감정인이 100%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쓴지 안 쓴지 좀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제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쪽 변호인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계속 떨려서 못 쓰는 거로 해라. 그럼 뭐 결국 내가 못 쓰는데 감정을 어떻게 할까? 수전증인 거죠. 그렇죠. 나는 법 문제만 생기면 떨린다. 그러면 그 삐뚤삐뚤한 글씨를 어떻게 감정을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결국은 자필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차용증 쓰고 거기다 인감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인감을 첨부하면 또 뭐 이 인감을 뭐 남이 가져갔니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인감을 내 동의 없이 뭐 신분증으로 훔쳐서 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인감 정도 첨부되면 꽤 그거를 상대방이 번복하기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능성은 그런 게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럼 마지막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수단이 뭐가 정확하겠어요? 아니 뭐 그렇죠. 왜냐면 공증이라는 건 공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공적으로 증명된 것만큼 강력한 게 어딨겠어요. 그래서 공증은 근데 돈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좀 인증과 공증과. 이제 전문가 되셨네. 네. 그 공증은 공증은 크게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어.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진짜 모르는 변호사님들도 있어요. 네. 공증은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인증. 네. 이건 뭐냐면 당사자들이 차용증을 작성해 갖고 우리 사무실에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이 작성했는지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건 이제 증거로서 효력이 있죠.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소송해야죠. 그렇죠. 그걸 증거 삼아서 재판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 갖고 뭐 상대방 재산에다가 채무자 재산에다가 뭐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조했다고 하면 그냥 뭐 공증이 뭐 쉽지 않죠. 법원에서 공증문서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입증된 거니까. 네, 네, 네. 공증문서를 어떻게 할 그 거야? 증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조작이 조작 따로 증명되지 않는 한 이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문서로 만약에 판사가 패소 판결하면 2심 가서 뒤바뀌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그럴 걱정은 없고요. 네. 물론 이제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인증. 앞에 거 얘기한 걸 우리가 인증이라 그래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정증서라는 거예요. 공정증서. 요거는 뭐냐면 그 금전 그 돈 빌려주고 이런 관계를 공증인이 변호사가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정증서는 그 거기다 이런 말을 넣을 수 있어요.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 이런 문구를. 강력한 그렇죠. 힘을 그래서 가진 거죠. 공정증서에 강제 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이게 판결 기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재판 필요 없이 이 문서로 상대방 재산에 바로 압류하고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인증한 것과 공정증서 차이가 뭐냐면 인증은 상대방 재산에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법무사님 우리 가압류면 뭐 들어요? 현금 공탁해야 되잖아요. 현금 공탁해야죠. 한 1억 원 받으려면 한 20% 정도 현금 네, 공탁. 5분의 1 현금 공탁. 그러니까 내 돈 1억 원 받기 위해서 2천만 원 현금 공탁해야 돼요. 네. 근데 그 공정증서, 강제 집행되는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기 때문에 그런 공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안 하고 바로 집행이 돼요. 그리고 판결 절차도 필요 없어요. 비용이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면 공증수수료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당연히 공정증서가 비싸겠죠. 그렇죠. 인증은 수수료가 금액의 0.15%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렇고 공정증서는 0.3% 조금 넘어요. 자, 1억이면 공정증서 만들려면 오픈하신다고 뭐 그래 하는데 1억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금액을 외우고 다니지 않는데 공정증서는 32만 8천 원이고요. 그건 외워요. 32만 8천 원 기본입니까? 그게? 1억 원일 때. 1억 원일 때, 예. 그리고 이제 인증은 1억 원일 때 16만 얼마예요. 그럼 사실 소송 1억 빌려주고 훨씬 싸죠. 거의 10배 차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도도 있어요. 소송 변호사 비용도 있지만 소송하면 인지대를 내요. 예. 인지대가 그거보다 많죠. 네, 그거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도가 있어요. 그렇죠. 인증은 그 상한이 5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100억이 돼도 50만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는 한 3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되면 한도 되는데 20억도 똑같고 뭐 1000억도 똑같고 1조도 똑같아요. 상한선이 있다. 그렇죠. 그런 한도가 있어요. 상당히 경제적이네요. 사실 저가 채권자라면요. 네. 인증 말고 공정증서 써달라 할 거예요. 이유는 공정증서 쓰면 상대방이 돈 갚을 확률이 더 높아요. 물론 이제 돈이 없을 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채권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카드 매출에 다 압류 들어오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정증서, 그리고 그걸 안 해주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돈을 안 갚을 의사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죠? 네. 그래서 받아두는 게 정확하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네. 그 변호사 형님께서 이번에 좀 뭐 새롭게 좀 이사를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좀 네. 사무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양재역에 양재역 근처에 네. 터잡은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사무실에 이렇게 좀 공간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공증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한테 법률 상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뭐 제가 상담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서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사무실을 좀 옮겼어요. 옮겨서 규모를 키우겠고 공간 좀 여지가 있었는데 마침 저희 사무실에 새로 법무법인이 하나 설립돼요. 네, 그래서 좀 원스톱 서비스를 되게 법무사님도 오셔서 등기 원스톱 서비스를 네, 뭐 하여튼 공증인 안경재 사무소가 양재역 5번 출구, 6번 출구 그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몇 번 출구죠? 우리 4번 출구 바로 네. 앞은 아니고 한 네. 10m? 20m 네, 앞에 4번 있죠. 출구 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되게 규모를 확장하셨어요. 네. 한마디로 좀 잘 나가신다는 소리겠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저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저기 그
축원하는 의미에서 법무사님 제일 잘 나가 짧게 한번 조금 해주시면. 너무 길어요. 아니, 알았어요. 잠깐만. 그래서 이번에 안경재 변호사님이 또 새롭게 또 사무실을 또 이전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양재역 4번 출구에 이제 사무실이 있다는 거. 이게 뭐 하늘빌딩 4층으로 맞죠? 4층. 예,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갚는 문제죠. 여러분 그냥 모르시고 그냥 남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그냥 계좌로 이체한다고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빌려주신 분이 엄청 고생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돈을 빌려줄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또 뭐 인증과 또 공증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자신의 어떤 법적 권리를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해 놓은다면 좀 더 고생을 덜 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의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안경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